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프의 작업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작업 취향이나 그리고 작업 상황에 맞게 작업 환경을 설정을 해 둬야 합니다. 김프에서는 기본 설정 메뉴를 통해서 작업 설정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요 보시는 화면이 김프 작업 환경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설정 창인데요. 지금의 설정 창에서는 언두의 횟수,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정, 그리고 격자의 넓이, 그 밖에 김프 작업 환경에 대한 다양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창을 닫고요. 편집 메뉴 쪽으로 가 보시면은 기본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기본 설정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방금 전에 보았던 그 설정 창이 열리는데요. 이 기본 설정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현재 김프의 작업 설정에 대한 전체적인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메뉴마다 메뉴에 해당이 되는 그 설정 기능들이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지 메뉴에서도 뭐 안내선에 대한 뭐 설정, 그 다음에 격자에 대한 설정 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각 메뉴에서도 작업 환경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지만 편집 메뉴에 기본 설정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김프 전체에 대한 작업 환경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처음 김프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그 옵션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환경 탭으로 가봅니다. 환경 탭은 이제 환경에 대한 설정인데요. 여기 자원 소비량으로 되어 있고요. 실행 취소, 최소 횟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작업을 한 후에 다시 작업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언두죠.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작업 취소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작업을 취소할 수 있는 최소 횟수를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자, 현재는 5번의 횟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는 5번의 횟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가령 뭐 여기에 10이라고 설정을 해 주게 되면은 최소 10번에 해당이 되는 작업 취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컨트롤 Z 키를 10번 수행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아래쪽에 실행 취소 최대 메모리는 이제 횟수하고는 상관없이요. 메모리에 대해서 이제 제한 용량을 설정을 해 놓는 것입니다. 자, 가령 뭐 실행 취소의 횟수를 뭐 500회 정도로 해놨다. 이렇게 설정된 500회의 횟수는 사실 램이라는 즉 메모리에 그 작업한 그 내용이 고스란히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업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그 메모리 용량도 이제 한계에 부딪힐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럴 때 메모리의 용량이 지금 작업한 즉 실행 취소 최소 횟수에 해당이 되는 그 용량에 모자라다면 자, 실제 언두를 할 수 있는 그 용량이 지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메모리의 사용 용량 설정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일반적으로 64MB면은 뭐 충분할 것 같고요. 실행 최소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작업하는 데는 분명히 편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작업한 내용을 모두 메모리에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이 되는 그 PC의 메모리가 부족하다면 지금의 최소 횟수의 이 개수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그 횟수를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우리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새 이미지 최대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용이 될 이미지 크기에 제한 크기, 즉 용량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128MB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일반적인 이미지 파일은 128MB만큼 큰 이미지를 사용을 하지는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 지금 128MB는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의 최대 크기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미지는 뭐 몇 킬로바이트에서 몇 메가바이트, 그 정도 급에서 많이 사용을 하겠죠. 물론 가끔가다 대용량의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사용이 되는 뭐 그런 광고판이라든지 아니면 그죠? 큰 건물의 옥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큰 대형 광고판에 사용이 되는 그런 이미지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이미지의 크기도 상당히 크겠죠. 자,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큰 용량의 이미지 파일을 사용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면은 자, 일반적인 작업을 하는 데는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할 프로세스의 개수인데요. CPU죠. 데이터 연산 처리를 해주는 CPU의 개수를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프로세스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데이터를 처리를 해주는, 연산을 처리를 해주는 그 속도가 빨라지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그 CPU의 프로세스 개수가 설정된 그 개수만큼 지원이 되느냐, 자, 그것이 관건이죠. 최근에 CPU는 이 프로세스의 개수가 뭐 32코어 이상의 그 프로세스를 많이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그 프로세스만큼 충분히 설정을 해서 보다 신속한 작업을 위해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보기 크기인데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갑니다. 자, 이미지 저장 부분에 저장 안 한 이미지를 닫을 때 확인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자, 어떠한 이미지를 불러와서 작업을 하겠죠. 작업을 한 후에 저장을 하지 않고 현재의 작업창을 닫을 때 저장을 안 해놨기 때문에 저장을 하라는 그 메시지 창을 띄울 것인가에 대한 그 여부를 여기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저장 안 한 그 이미지 창을 닫을 때는 저장할 것인지에 대한 그 묻는 메시지 창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옵션은 체크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이전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해준 적이 있죠. 언어, 김프를 통해서 사용할 언어 여기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윈도우 언어를 그냥 사용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 언어를 이용을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때에 따라서는 윈도우의 사용 언어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 언어를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영문 메뉴가 좀 익숙한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저한테 폰 강좌를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메뉴를 이제 한글 그 메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작업자의 취향에 따라서 원하는 그 메뉴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키보드 단축키라고 있는데요. 현재 각 메뉴를 열어보면은 메뉴 우측에 단축키가 있습니다. 자, 신속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단축키를 외워두는 것이 좋은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공이 되는 단축키 조합이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자주 사용하는 메뉴인데도 단축키가 없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재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키보드 단축키 설정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원하는 메뉴에 대한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사용하는 방법은 뭐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단축키로 사용을 할 그 메뉴를 선택을 해주죠. 선택을 해주면 새 단축키라고 뜹니다. 한번 다시 클릭하면 사용하는 단축키로 바뀌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새 단축키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요. 자, 지금의 이 열기는 단축키가 이미 컨트롤 O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컨트롤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클릭해서 뭐 가령 뭐 컨트롤 뭐 X 키를 누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컨트롤 X 키는 이미 잘라내기라는 그 메뉴에서 이제 할당되어 있다고 이렇게 메시지 창이 나오는데요. 이미 다른 메뉴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취소를 해주고요. 자, 가령 뭐 컨트롤 시프트 알트 O 키를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단축키 조합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의 이 단축키는 다른 메뉴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기존에 사용이 되고 있는 메뉴의 단축키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클릭해서 컨트롤 O였죠?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위치 열기라는 이 메뉴는 단축키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 메뉴를 자주 사용을 한다면 단축키로 등록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역시 선택을 해주고요. 새 단축키 이름이 나타나면 원하는 단축키를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뭐 컨트롤 쉬프트 알트 O 키를 눌러보면 자, 앞서 열기에서 설정을 했던 그 단축키죠. 이렇게 새로운 단축키로 등록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즐겨 사용이 되는 메뉴나 기존에 사용이 되는 그 메뉴의 단축키가 불편하다면 원하는 단축키 조합으로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마칠 때 키보드 단축키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닫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새롭게 설정이 된 이 단축키를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신속한 작업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원하는 그 단축키 조합으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닫기 버튼을 누르고 나오고요. 자, 여기에서 자, 원래대로라는 요 버튼이 있는데요. 요 버튼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현재 김프에서 새롭게 설정이 된 환경 설정이 다시 초기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즉 김프를 최초로 설치를 하고 실행했을 때처럼 초기 상태로 되돌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테마는 넘어가고요. 도움말, 도움말 넘어갑니다. 도구 옵션. 자, 도구 옵션은 이제 도구에 대한 부분이죠. 도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도 뭐 굳이 손댈 필요가 없을 것 같군요. 자, 계속해서 도구 상자, 도구 상자는 이 부분이죠. 도구 상자에 사용이 되는 그 기능에 대한 사용 여부를 여기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 보니까 눈 모양이 있는 것들이 있고요. 아래쪽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눈이 있다는 것은 현재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클릭해서 해제를 하게 되면 해제된 그 도구에 대해서는 사라집니다. 다시 클릭해서 켜주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즐겨 사용이 되는 도구를 눈을 켜서 도구 상자에 새롭게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즐겨 사용이 되지 않는 그런 도구라면 눈을 꺼서 도구 상자, 즉 툴바에서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보면 모양새가 있는데요. 여기 전경 및 배경색 이 부분이죠. 이걸 표시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자, 그리고 이제 활성화된 붓이 있는데요. 자, 그것에 대한 사용 여부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도 마찬가지고요. 도구 상자에 대한 설정은 지금의 도구 상자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기본 이미지. 자, 기본 이미지는 실제 김프를 통해서 이제 새 이미지죠. 도큐멘트를 생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 규격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파일에 새 이미지 만들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설정을 하게 되죠. 규격에 대한 최초의 설정 거기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냥 상관없이 새 이미지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최초로 사용이 되는 그 규격은 여기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너비가 640, 높이가 400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가 넓은 그 방향 B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옵션에서 해상도는 72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72 픽셀은 일반적으로 인터넷이죠. 홈페이지에 사용이 되는 저해상도의 이미지 작업을 할 때 주로 사용이 되는 그러한 해상도입니다. 자, 이 부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퀵 마스크가 있는데요. 이 부분 나중에 마스크에 대한 설정을 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격자에 대해 살펴봅니다. 격자는 자, 우리가 작업을 할 때 그 작업창에 모는 종이와 같은 그 격자를 사용을 해서 그 격자에 딱 맞춰주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 간격을 여기에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취소를 하고요. 새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예,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보기 메뉴에서 격자 보이기를 하게 되면은 요 격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지금의 격자는 어떠한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 이 격자에 딱딱딱딱 맞춰주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럴 때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제 격자 맞추기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석에 딱딱 이렇게 붙는 것처럼 근처에 이미지를 이동을 했을 때 이제 자동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능은 스냅이라 그러죠. 스냅. 예, 스냅 단추를 딱 이렇게 맞춰준다고 해서 이제 스냅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여하튼 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격자에 맞추기 요 메뉴를 체크를 해 줘야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간격을 자, 여기에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너비가 10픽셀 단위로 되어 있고요. 간격은 원하는 만큼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설정을 한 후에 확인을 한다고 해도 설정이 되지 않고요.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김프의 프로그램을 아예 종료를 한 후에 다시 열어야지 지금 설정한 자, 요 규격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어디였었나요? 자, 도구 옵션에서 안내선과 격자에 맞추기 요 기능이 있는데요. 잡아당길 거리가 있죠. 자, 아까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미지를 이 격자에 맞추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할 때 지금 잡아당길 거리죠. 현재 단위는 픽셀입니다. 8픽셀 근처에 왔을 때 자동으로 딱 맞춰준다는 그 거리죠. 자, 여기서 원하는 거리 재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격자에 이 메뉴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맞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좀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군요. 자, 계속해서 이미지 창, 자, 이미지 창에 대한 이제 설정인데요. 자, 여기에서도 뭐 특별히 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모양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제목과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화면은 이제 화면에 대한 설정이죠. 여기서 모니터 해상도 현재 자동 감지로 되어 있는데요. 자, 모니터의 해상도를 어떻게 설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현재 김프 작업 창의 해상도를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자동 감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맞춰주게 됩니다. 자, 현재는 96에 96 ppi로 설정이 되어 있군요. 만약 수동적으로 모니터의 해상도 설정하고자 한다면 수동으로 입력 체크를 한 다음에 자, 아래쪽에 좌우로 위아래로 값을 설정을 해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색상 관리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역시 뭐 일반적으로는 자, 기본 상태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입력 장치, 자, 마우스가 아니라 뭐 태블릿 같은 이러한 별도의 외부 장치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자 한다면 그 장치를 먼저 이제 정상적으로 연결을 해 놔야 되겠죠. 연결을 해 놓은 다음에 지금의 입력 장치를 통해서 연결이 된 그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창 관리는 창 위치, 마칠 때 창 위치 저장,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네요. 창에 대한 설정, 여기서 창은 이제 작업 윈도우를 말하는 것이죠. 이 작업 윈도우를 설정을 한 후에 지금의 김프를 종료를 하고 다시 김프를 열었을 때 김프를 종료를 했을 때 그 작업 창의 위치를 그대로 보존하고자 할 때 지금의 이 옵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현재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항상 종료를 할 때 최종적으로 사용이 됐던 그 창의 위치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의 이 옵션을 해제를 하게 된다면 설정된 그 창의 위치는 기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김프를 재실행을 할 때는 기본 창의 위치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폴더는 김프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다양한 라이브러리 이 소스에 대한 경로를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붓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붓을 사용할 수 있는 경로 역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붓은 그림을 그릴 때 사용이 되죠. 브러쉬라고 하는데요. 김프에서는 포토샵처럼 브러쉬의 모양을
새롭게 만들어서 등록을 해놓고 브러쉬의 모양으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저장되어진 그 브러쉬의 파일이죠. 브러쉬 파일이 어떤 경로에 저장을 했을 때 지금 김프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그 경로를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현재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경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위쪽에 C 드라이브, use, 그 다음에 컴퓨터 이름이죠. 그 다음에 김프 2.8 라이브러리, 요 경로에 있는 브러쉬 파일을 사용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작업 상황에 맞게 원하는 경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요. 새로운 경로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요 메모장 모양이죠. 뉴 폴더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경로를 이제 새롭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밖에 뭐 동적 요소, 무늬, 팔레트 등 다양한 라이브러리 경로를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역시 뭐 특별히 경로에 대한 설정을 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혹시 지금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이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면 충분한 저장 공간이 있는 그 경로를 재설정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굳이 뭐 경로를 바꿔줄 필요가 없겠죠. 지금까지 김프의 작업 환경 설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처럼 보다 효율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작업 환경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작업자의 취향이나 작업 상황에 따라서 지금의 작업 환경은 가장 효율적인 그 상태로 설정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살펴본 그 기능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프의 작업 환경을 설정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